네, 이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태풍 카눈의 현재 상황과 이 피해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유의사항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한문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대표님 일단 한반도가 본격적인 이 태풍 영향권에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태풍 위치와 이제 좀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현재 5시 기준 카눈은 통영 남쪽 약 11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중심에서의 부는 바람이 초속 35m, 시속으로 환산하면 126km의 강도를 가지고서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지점과의 태풍과의 중심과의 거리를 따져보면 여수가 120km, 고흥, 부산, 성산이 거의 150km 안팎으로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9시면은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태풍의 중심이 남해안을 상륙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잠시 뒤 7시부터 경기 남부 지역까지도 태풍주의보가 확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카눈 그동안 있었던 역대 태풍과 비교를 한다면 얼마나 센 건가요? 사실 이 태풍들을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할 때 그 상황들이 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가 좀 달랐고 예. 이동 속도가 비슷했지만 진로라든지 강도가 달랐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태풍의 그 강도를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만 이번 태풍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중심 기압이 한 970헥토파스칼 정도에서 우리나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큰 태풍 범주값에서 크게 벗어나는 어떤 막강한 태풍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갔던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루사, 매미 다음으로 세 손가락에 들었던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의 그 기압이 95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심에서의 바람이라든지 속도도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발달을 하더라도 뭐 960 정도의 선, 그러니까 보통 태풍이 발생을 할 때 중심 기압이 970에서 한 930선에서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태풍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강한 강도의 태풍은 중심 기압이 한 93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막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비한다라고 하면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태풍끼리의 상대적인 비교일 뿐인 거지 네. 그래도 태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통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피해 영향이나 이런 거는 막강하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 카눈의 강도가요, 등급이 강입니다. 정말 한반도에 그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때 이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약해질까요?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 해상에서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를 가지고 고위도의 부족한 열을 채워주는 수송의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워낙 많은 에너지, 1945년에 일본에서 나가사키 원폭이 터졌을 때 그때 그 원폭의 10,000배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가 태풍 한 개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륙에 상륙할 경우에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내서 우리가 반갑지 않은 존재이긴 하지만 한 해 25개 정도는 발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풍이 발생하는 태생 자체가 열대 해역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올라오는데 중위도권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열대 지역보다는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자연적으로 세력을 약화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화하려고 했다가 일본 가고시마 남쪽 부근 해상에서는 이 태풍이 스스로 약화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남해상으로 이제 방향을 틀면서 올 때 다시 한번 세력을 강하게 유지했다라는 게 그게 좀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주변 해수온이 지금 해수 온도가 한 평년보다 1, 2도 정도 높은 29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한 26도, 27도 선이면은 태풍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해수면 온도인데 29도면은 상당히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한 강도로 발달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9시에 통영에 상륙을 하게 될 때는 중강급의 강도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근데 강한 강도와 중간 강도의 차이가 초속 1m 차이.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중간 강도로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강한 강도급의 세력으로 오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아직까지 이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일단 태풍 이번에 진행이 느린 게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도권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저위도 부근에서는 북서진을 하고요. 그리고 크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중위도권에 왔을 때는 북동진하는
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일반적인 포물선의 패턴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위도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도에서 평균 속도가 한 20km, 시속 20km 속도였는데 중위도권에서는 이배 2배에 해당되는 40km 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상층에서 태풍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이제 지압류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태풍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태풍이 좀 오갈 데 없이 스스로 정말 북진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느린 상황인데 지금 정중앙을 관통하는 데다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게 모두 다 영향권 안에서 느리게 천천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좀 위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행정안전부가 위기경보 수준을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또 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경보 수준은 이제 심각 단계 네. 최고 레벨로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대본 단계도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 주관 기관들끼리 지금 연계를 하면서 태풍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9시 정도에 통영이나 사천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태풍이 진입을 하게 되면 9시 뭐 출근 시간이라든가 등교 시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좀 동원을 해서 지금 오전에 경남 지방부터 영향을 받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현장의 기자들을 좀 연결을 해봤는데 이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파도도 많이 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조금 위험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상으로 좀 특보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 해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 대비를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흰난롭 때도 그렇고요. 뭐 부산 이제 마린시티 쪽이라든가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테트라포트 방파제를 넘어서 월파가 되는 이런 그 저지대들이 있습니다. 마산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많이 입었던 지역들은 지금 현재 이제 차수판이라든가 차수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여러 가지 월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그 차수판이나 차수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그 원류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정말 해안가 저지대 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선이나 선박 같은 부분에서도 또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어떤 해일에 또 너울성 파도에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대조기 상황도 겹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렇게 폭풍 해일이 오게 되면 스톰 서지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조기 때 보통 수위가 한 2, 3m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폭풍 해일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또 2, 3m가 또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6에서 7m 가량의 파도가 너울성으로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수 국동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선박들이 피항을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장마와 폭염 때문에 이 농작물 피해 복구가 아직 안 끝난 곳도 많지 않습니까? 이 비닐하우스나 시설물들 좀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네, 우선 뭐 강한 이제 강풍 상황들로 인해서 뭐 비닐하우스가 이제 찢겨져 나간다든가 이렇게 좀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한 부분들이 보통 터져 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찢겨져 있거나 약한 부분 좀 보강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이제 하우스 밴드라고 해서 이 비닐하우스 프레임과 비닐을 이제 고정하는 이런 하우스 밴드를 좀 꼼꼼하게 좀 설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이번에는 예상 경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사 경로를 보이는 태풍이 3년 전에 온 하이선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보통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태풍은 크게 폭물선을 좀 그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중앙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서해상에서 좀 수직으로 올라갔던 태풍 바비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육상에서 관통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정말 남해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태풍보다는 약간은 사선을 그리는 형태에서 좀 유사하게 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태풍과 그렇게 예전에 사선을 그리고 갔던 그런 태풍과의 그런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 사선을 그려서 간다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은 전라남도에서 이제 상륙을 했다가 빠져나가는 거는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에서 들어왔지만 강원도 지역으로 빠져나갔더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중심 주변에서의 뭐 폭풍 반경이라든지 강풍의 반경 중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지금 중간 정도의 크기, 물론 이제 기상청에서는 바람이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한 초속 15m의 바람의 반경이,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 300km 이상 미만만 돼도 소형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형 크기의 태풍이어도 우리나라는 서해에서 동해에서의 거리가 한 300km 정도이기 때문에 소형 크기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남한 지역을 다 덮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초속 15m의 반경, 성인 남성이 바람을 마주하고 걷기 힘들 정도의 바람의 반경이 직경으로 따지면은 지금 700km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나라 그 내륙 지역에 모두 다 관통을 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과거의 태풍의 진로하고는 유사하지만 피해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금요일 오후 3시에 강도가 좀 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발표도 내놨는데 좀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까? 이미 오늘 오전 9시에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강도로 내려가기는 합니다. 보통 이 이제 기상청에서 5등급으로 태풍을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뭐 약한 태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에서 24까지일 경우를 약한 태풍, 17에서 32까지를 중간 형태의 태풍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한 강도와 중간 강도의 그 경계선에 있는 초속 32m까지가 이제 통영의 부근에 상륙할 때 결국에는 등급으로 따질 때는 강한 태풍이 아니라 중간급 태풍으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상륙하면서 그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을 좀 줄여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간 태풍 중에서도 초반보다는 좀 중간 이상급의 세력을 유지한다라는 점. 보통은 내륙에 상륙하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상 조건에서 지금 기상 조건에서 경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있는 건가요? 거의 변수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뀐 변수라고 하면 경기 북부 지역을 통과해서 나가는 시간대가 거의 오늘 자정되거든요. 근데 자정을 지나고 나서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로 자체가 예전에 어제에 발표했던 경로보다는 좀 서진하는 형태, 더 해안으로 빠지는 형태라는 게 조금 변동된 거지 우리나라 남한을 상륙하는 그 경로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 태풍 대비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뭐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뭐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강풍에 대비해서 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초고층 건물이라든가 그 아파트 이제 발코니 쪽에 창문들이 강풍에 의해서 터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테이프로 X자 붙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X자로 붙이는 이런 방법은 효과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 창문이 파손되는 주요한 원인들은 결국 이제 풍화중에 의한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문의 진동을 막아주는 이런 대처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종이를 접어서 이 그 창문 프레임, 샤시 있는 부분 이 틈에 끼워두시는 뭐 우유곽을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진동을 최대한 좀 잡아주시는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바람이 뭐 강하게 몰아치면은 가게 간판이라든지 뭐 신호등 이런 시설물이 좀 날아다니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고정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여러 가지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가설 시설물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가설 시설물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보강하는 방법으로 좀 결속을 좀 견고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도로라든가 상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간판들은 가급적이면 시설 안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동이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눕혀놓는 그래서 바람의 면적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게 눕혀놓고 선제적으로 눕히는 이런 것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기는 이런 단전 상황이나 물이 끊기는 단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또 대처하는 게 좋을지. 사실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인데요. 뭐 단전이라든가 단수, 특히 이제 단수 같은 경우에 뭐 식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욕조라든가 네. 이렇게 좀 물을 좀 미리 받아놔서 받아놓고, 예, 여러 가지 뭐 생활 그런 오물들을 쓰실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전과 관련해서는 뭐 양초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고 랜턴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가 나갔을 때는 무리하게 어떤 그 전기를 이제 인가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 시설이 또 갑자기 또 전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감전에 주의하는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난 방송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요 또 갑자기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정말 바깥에 나가면 안 되겠지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럼 빗길 운전 어떻게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서행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이어의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빗길에 충분한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와이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강풍 상황이 있으면 특히 이제 무게 중심이 높은 이런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풍에 의해서 차량이 뒤집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